학원 없이도 영어 내신에서 1등급을 놓친 적 없는 문과 1등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승현 멘토를 소개해서 그 비결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교 추천형 최초 합, 서강대학교 유럽문화전공 학교 추천형 최초 합, 내신 1.4, 문과 1등 1학년 2.0에서 3학년 1학기 1.0, 학원 없이도 영어 내신 모의고사 1등급 놓친 적 없음. 이분의 생기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첫 번째, 제 생기부는 남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사회의 관심도가 인간을 위한 과학과 기술로 치우쳐져 있을 때 저는 비인간 생명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활동, 동물 출연 TV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대응 방안, 동물이 영향을 받는 민법, 축산법 분석과 대안 제시. 둘, 3년간의 토론 동아리 활동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 활동을 했습니다. 토론 내용, 여성할당제, 능력주의 사회, 동물권, 난민수용, 기본소득제 등. 3, 문과가 받을 수 있는 상은 다 받았습니다. 토론대회 우승, 영어 발휘 대회 금상, 교과 심화 탐구 주제 발표 대회 우수작, 과학 환경 글쓰기 대회 금상. 네 번째, 어떤 활동에서든 리더로 활약했습니다. 3년간 학급 임원, 3년간 자율동아리 부장, 학습 소모임 리더, 독서 소모임 리더. 5,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꾸준한 교육 봉사활동, 영어, 과학, 역사. 이번에 장점, 저는 전략가입니다. 1학년 2.0, 3학년 1.0, 1학년 수학 3등급, 2학년부터 수학 고정 1등급,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길은 매우 힘들었어요. 그래서 공부에 전략이 필요했고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를 푸는 데에만 집중하지 않고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스타일에 대입해서 공부했어요. 저는 스카이를 희망했지만 다른 친구들에 비해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아 전략을 짜야만 했어요. 교수님 눈에 무조건 띌 수 있는 분야로 자율활동, 진로활동, 세특을 꽉꽉 채우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면접장에서 그 분야에 대한 질문들만 쏟아졌던 기억이 있어요. 입시와 공부에 있어서는 손으로 하는 양치기도 중요하지만 머리로 세우는 전략이 없으면 성공하기 힘듭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나도 할 수 있겠다. 긍정의 힘을 심어주는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중고등학교 수학 노베이스로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어요. 처음에 저도 여러분과 다를 바 없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여러 가지 실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들은 저에게 성장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저의 극복 경험을 통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어떤 멘티들에게 필요할까요? 튀는 생기부를 디자인하고 싶은 학생, 확실한 컨셉이 있는 학생, 동물권, 생명권, 인권에 관심이 있고 이를 생기부에 녹이고 싶은 학생, 자유전공 학부 또는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 문이과가 융합된 생기부를 만들고 싶은 학생, 토론 면접에 자신 없는 학생, 나에게 반박이 들어오면 쫄아 무섭다 하는 학생은 무조건, 진로를 아예 정하지 못해 생활기록부가 중구난방인 학생,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얻어가시는 게 많으실 겁니다. 저는 1학년 때 진로를 아예 정하지 못해 생활기록부가 중구난방이었지만 2학년 때부터 동물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자유전공학부 또는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고자 했습니다. 더욱 확실한 컨셉으로 굳히기 위해 문이과가 융합된 생기부를 만들었답니다. 동시에 토론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면접장에서도 저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학창시절 저는 비효율적인 학생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비효율적인 생활 습관을 고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입시에서는 비효율적인 생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시간 관리를 비효율적으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신 성적, 수능, 비교과 면접 등 자신이 입시를 위해 해야만 하는 것을 동시에 꾸준히 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꾸준히 챙기면서 효율성은 잃었지만 확실성을 얻었습니다. 난 교과 성적이 좋으니까 비교과는 덜 챙겨도 되겠지. 최저가 3합 6이니까 이 정도만 공부하면 돼. 면접 그거 일주일 전만 빡세게 준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효율성만 추가하다 보면 수시카드 6장 중 자신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2장도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비효율적인 학생이었기 때문에 입시에서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입시 필승법 들어갑니다. 공부법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했습니다. 중요한 시험일까지 며칠 남았는지 꼭 적어둡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시험이 며칠 남았는지 체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을 경우와 한참 남았을 경우에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계획은 전날 공부를 마치고 작성합니다. 공부를 마치고 나면 공부하면서 부족했던 점이 바로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마치고 다음날 계획을 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 수학은 오답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오답 노트에 적어둔 후 다음에 또 풀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틀린 이유를 작성함으로써 문제풀이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있는지
복기해 보았습니다. 문제풀이에서의 핵심을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필기하고 기억하면 다른 문제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문제풀이 과정을 그대로 작성한다면 문제를 암기하게 돼서 좋지 않습니다. 3. 내신 영어는 지문이 한눈에 보이게 정리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내신 지문을 원서에서 발췌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내용이 복잡하고 어휘가 까다로웠습니다. 시험 문제는 주로 지문의 문장을 다르게 바꾸어서 지문과 일치하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글 번역보다는 영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로 영어를 사용해 지문을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주로 thesaurus.com에서 유의어와 반의어도 직접 찾아 공부했습니다. 입시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정보를 탐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유리하게 활용했습니다. 첫 번째, 학교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교과목 세특 주제 전정을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과목에 대해서는 전공자인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선생님들의 정보를 활용하세요. 실제로 저는 독서 목록에 올릴 책을 선정할 때 교과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읽는 책이 아니면서도 교과목의 특색을 잘 살린 책을 골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둘,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입시 요강과 학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대학의 입시 요강을 읽어보면 대학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을 뽑고 싶은 건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입학하는 해인 2022년 대입의 입시 요강을 살펴보면 연세대학교 추천형에서는 면접 비율이 40%나 들어갑니다. 사실상 내신은 환산했을 때 0점 몇 점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면접으로 합격자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정보지만 정보를 읽을 줄 안다면 수식카드 작성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제가 희망하는 진로 분야의 전문가에게 찾아갔습니다. 저는 동물권과 동물복지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동물권 활동가 분께 메일을 보내 제가 세특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어려웠던 부분과 그분의 가치관 등의 질문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메일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 고민들의 해답을 찾고 저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을 테니 직접 찾아가 보세요.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쓸모없어 보이는 경험이라도 꼭 배움을 얻어가세요. 공부를 하면서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많이들 말하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내뱉다 보면 정말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고요. 또 실패하고 나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경험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높이 도약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실패의 경험 속에서 꼭 배움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패 속의 배움으로 입시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파이팅입니다.